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등잘 하셨습니까? 참 어제는 시장이 5%대 넘게 코스피가 급락을 하더니 사실상 보면 그 전날 고점 대비해서 밀린 폭까지 하면 뭐 지수가 이틀 만에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빠진 거니까 사실 적은 수치가 아니죠. 굉장히 큰 폭으로 이틀간 밀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전자닉스 하락폭이 굉장히 장중에는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 NXT 시장에서 닉스의 40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그리고 FCF의 50% 이상에 대한 주주 환원 계획이 일차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더니 오늘은 또 아침부터 시작과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시장이 변동성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변동성 지표가 정말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증시 원투가 어쩔 때는 10%씩 올라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 10%씩 떨어지는 날들이 여전히 많다 보니까 아직도 시장의 변동성이 큰 것 같고 오히려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하면 대형주에서도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낼 수 있는 게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의 시장의 폭락을 상당 부분 돌려 세워준 것은 그나마도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4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이 조금만 위에서 터졌으면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 어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마다 이 매물이 첩첩상중으로 이루어진 시장의 구도다 보니까 이런 점이 참 힘들지 않을까 올라가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게 규모 면으로 보면 40조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고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게 이제 순매수로 시장에 꽂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맞습니다. 또한 기간도 3개월로 짧은 기간 내에 임팩트 있게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이다 할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1200조입니다. 1200조나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연기금 밸런싱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의 지분이 52%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사실 40조라는 규모의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자사주 매입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사주 매수로만 저는 올라가기는 버거울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한 생각은 이번에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는 주가의 하단을 지탱해 주는 역할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밀렸을 때는 그 기간 내에서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이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음봉으로 한 2음봉 시장에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과거 같으면 마이너스 뭐 10% 20% 이틀 동안 떨어질 임팩트라면 지금은 이러한 자사주의 그 잠재 매수 수량이 있다 보니까 10% 떨어질 거 5% 떨어지고 하는 그런 효과로 작용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풀리 긍정으로 보지는 않는다. 당연히 좋은 것이다.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쭉쭉 V자로 갈 내용은 아니다. 과거에 자사주 매입을 시사했던 글로벌 모든 기업을 다 뒤져봐라. V자로 올라간 기업이 있더냐?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전자 주주 환원만으로 사실상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V자보다는 시장의 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간 이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주의 대규모 매입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기업들은 적어도 그 기간 내에서는 저점 이탈이 잘 안 나왔다 정도. 그러면 이번에 자사주 매입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랐다가 떨어지더라도 박스권 만들고 그 안에서 계속 달려간다. 옆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케이스는 한 10개 기업을 어제부터 다 서치를 끝내봤고, 부담 우리나라 기업만 한 게 아니에요. 해외 사례도 다 뒤져봤기 때문에 V자가 아니라 옆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충분히 긍정적인데 서두르면 버거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전 세계 금리 문제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결국 해결되지 않겠냐로 생각을 해요.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물론 높은 금리 이슈도 있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낮은 적이 없습니다. 대신 지금 제가 주말에 딱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 말을 들었거든요. 유동성이 글로벌리하게 상당히 경색되어 있다라는 거. 금리가 문제, 뭐 금리가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유동성이 상당히 네, 긴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 이게 첫째적인 문제고 5, 6월 달에 시장의 폭락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토큰 비용이 갑자기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 가운데 중국의 이 AI 모델들의 약진과 전 세계적인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엔스로픽의 연환산 매출이 750억에서 800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650억 달러였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영업이익 증가폭이 생각보다 월별로 10%밖에 안 올라갔더라. 근데 그 기간이 토큰 비용이 떨어지고 중국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오픈 웨이트 모델이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활보하고 다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현상이 나와버렸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주는 함의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이 성장 산업의 종목군들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한 달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뭔가 또 변화가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많이 밀렸고 흔들렸겠구나. 결국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가장 큰 빅고객은 엔스로피가 오픈 AI이기 때문에 이들이 돈을 잘 벌어야 결국은 달려가는 건데, 음? 그렇지 못하면, 네, 그렇지 못하면 모든 밸류체인이 한 번에 다 좀 스톱되고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민감하게 체크하고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최근에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 대해서 지난달에 일정 부분 언급이 있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라 라고 촉구를 합니다.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상화폐들 뭐 증권 이런 쪽으로 분류를 맞나? 아무튼 제도권으로 넣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부 즉 정부 산하로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를 기반으로 그를 기반으로 단기물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을 기대하면서 이 국채 금리를 다운시키려고 하는 트럼프의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초에 이미 많이 나왔었죠. 그게 이제 그 당시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 뭐 다날, 헥토 파이낸셜 등등 엄청난 대폭등을 만들어 주기도 했던 내용이었었는데 간밤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금값도 올라가고 있고요. 가상화폐,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뭔가의 판의 움직임이 있는 건가? 라는 약간의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던 이 로봇 관련된 리포트의 후반부에도 토큰 이코노믹스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로봇과 에이전틱 AI 결국 이 둘이 만났을 때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사람의 개입 없이 그들만의 거래는 어쩔 수 없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먼 미래 같지만 미국의 이 높은 금리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냥 꼭 우리가 투자를 할 건 아니지만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사실상 베센트의 바이백 이슈로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 바이백이라는 게 여러분들 말 그대로 바이백이에요. 바이백. 재무부가 예?
발행권자가 아니잖아요. 연준이 아니야. 재무부는 발행권자이기 때문에 발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사준다. 국채를 발행해서 사준다 아닙니까? 바이백이 자기네들도 국채를 발행해서 사주는 거예요. 즉 지금 재무부는 단기채를 땡겨서 장기채를 매입해 주는 거죠. 지금 글로벌리 문제가 되는 거는 장기 국채의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 미국만 아니라 일본, 독일, 영국 다 문제가 돼서 이 장기채 이자를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흔히 말해서 단기채로 장기채를 매입한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개념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거는 미봉책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조금 생겨난 것 같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늘 시장 보면 뭐 매우 뜨거웠습니다. 장중 선물이 거의 8%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뜨거웠고 종가도 거의 6%, 7% 마감이니까 어제 하락한 거 이상의 강세를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거는 어쩔 수 없이 쇼커버가 터져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삼성과 닉스에 올라가면.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390원대라 뉴노멀을 외치던 시장에서 새로운 뉴노멀이 터지는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높은 변동성 보였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항 구간에서는 탁탁 저항받고 그리고 코스피 올라가니까 코스닥이 조금 주춤했지만 종목별로는 나쁘지 않았더라. 우선 미국 증시의 하나하나 보면 국장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는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 소식, 일단 국채 금리가 소폭 내려왔죠. 그럼 사실 상식적으로 국채 금리 때문에 밀렸다면 더 많이 올라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시장의 하락 원인이 국채 금리 때문이 아니라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체크해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국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채는 나중에 서서히 작용을 하니까 아니면 국채 금리 뒤에 있는 유동성 부족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튼 바이백 이거는 소식의 소폭 상승이었으나 지수 하락폭 대비 반등은 정말 미미했기 때문에 미 증시 약간 불안불안하다 저는 느낌에 여전히 시장은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을 기다리는 눈치로 보여주고 대신 모더나의 긍정적인 임상 3상 소식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완전 날려버렸는데 미 증시는 최근 계속 바이오 섹터가 좋았으니 좋은데 더 좋았다 할 수 있는 이슈였고 그게 국장엔 도움이 되더라 정도지 모더나의 mRNA 기술이 국장과 크게 연관짓기는 저는 좀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NXT에서 제가 이제 보통 모더나는 에스팜 그 다음에 RNA가 알지노믹스 올릭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RNA니까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되겠죠. 저는 삼바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삼바 7% 뜨는 건 너무 퀘스천 이거 너 왜 올랐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왜 띄우는 거야? 이 정도로 느낌이었어요. 그 얼척이 없는 거죠. 근데 NXT의 상한가 이런 거 절대 따라 사지 마십시오. 자살행위에요. 자살행위 에스팜 알지노믹스 같이 시가가 낮게 출발해서 올라오는 거는 해볼만 하는 거죠. 근데 상에서 위에서 출발하는 거 매매 이거 오늘 정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삼바는 숏 때려가지고 뭐 삼바로 오히려 수익을 좀 봤는데 이런 매매 굉장히 하지 않아야 될 매매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 미증시 흔들리고 메모리가 흔들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최대 고객인 앤스로픽과 오픈AI의 5월에서 7월 매출이 연환산 매출 기대치에 못 미치고 증가 속도가 둔화되니 안 그래도 자본주다 이슈, 순환금융 이슈, FCF 소멸공포 등 노이즈가 많은 상태에서 메모리 쪽은 주주 환원이 없다면 좀 답답할 뻔한 거였어요. 그나마 닉스의 40조, 자사주 FCF 50% 이상 시장에 호응해주면서 어제 폭락을 오늘 완전히 감싸면서 올라줬으니 상승률과 폭만큼은 긍정적이나 수로 올리는 거라 연속성보다는 저점을 지지해주는 이벤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어제 폭등했죠.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살짝 밀려 제 생각은 좀 밀릴 것 같은데 이렇게 밀려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이렇게 딱 가면 위로 안 살 거라고 그때는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요? 몇 개월 동안. 이게 제가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엄청 많아. 꼭 100%는 아니지만 저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고점을 저는 솔직히 185만 원에서 190만 원까지만 좀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마저도 왜 이렇게 버거워 보이는지 느낌은 그렇다. 느낌은 그렇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150조 이야기 나오는데 원래 200조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근처 가면은 200조 안 나오면 위로 업사이드가 안 나와버릴 수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당시에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고려를 하더라도 비싸게 사서 고생하지 마라. 비싸게 사서 고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다른 변수가 있죠.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변수.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지원 허가 난항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은 11월 9일인가? 아무튼 그건데 지금 미국에서는 각 주지사들이 특히 민주당 쪽은 우리 데이터 센터 안 받을 거야. 허가 취소시킬 거야. 이거를 막 공약으로 걸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이렇다고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화두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전기요금.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급격한 전기요금 상승에 이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엄청 막 땡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에너지가 병목이었다. 에너지가 병목이었다라는 말을 계속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메가 팩토리다, 뭐다, 이런 거 다 에너지가 병목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에너지 쪽은 좋다. 근데 이제 일정 부분 지금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조정을 보인다면 계속 매수를 하고 싶은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등 현재로서는 태양광이 가장 빠르고 좋은 것 같고요. BHI 원점도 좋았는데 당연히 이제 위에 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잘 지켜보셨다가 잘 받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배센트의 선거 전 금리를 잡기 위한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정 인계점이 오면 여지없이 배센트가 소방수로 등장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대부분 미봉책입니다. 여기에 클래리티 법으로 향하는 것인지 얼마 전 지니어스 액트도 그렇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야 그 시장이 미 단기물 국채를 담보로 더 발행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국제 수요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아이디어로 지금 트럼프가 움직인 거 아닌가 유추해 봅니다. 트럼프의 클래리티법 촉구 속 가상화폐 급등인데 이제 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해서 올라간 건데 아무튼 금값 올라가고 이러면 IT센 글로벌이 그나마 대장주니까 잘 지켜보시고 쿠콘 좀 후발로 올라갔는데 IT센 글로벌 내일 코인 가격 지속 상승한다면 눌림으로 한번 관심은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요. 자, 모더나는 아까 이야기를 끝낸 부분이라 약간 패스를 하고 넘어가는데 알테오제는 그나마 다른 종목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승강제가 나오게 되더라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종목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자사주 본격 매입이 확실히 하단을 방어합니다. 강하네요. 이제 21선 혹은 120별 선이 지지로 작용하는 모습이라 눌림으로 이젠 봐도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21선 160만원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정확히 158만원 지지하고 일단 올라갔네요. 즉 21선 전후가 단기 눌림이 될 가능성이 이제는 매우 높습니다. 그 구간이 약간의 좀 뭐 공방이 치열했던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지의 영역으로 적용하는 듯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정리하자면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 코스피의 어제 오늘 변동성은 전자닉스의 폭락과 폭등에서 나온 거지. 이를 제외하면 그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오를 놈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최근 시장은 오전 급등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는다. 오전에 빠지면 괜찮은 종목군들은 주인 있는 종목군들은 다 올라가는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밀리면 잡아라.
잡아라.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 지금은 9월달 중순으로 넘어갈 때 좀 주의하고 지금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아마 전자닉스 또 65만 주 1조죠, 1조 자사주 매입이 바로 들어오는데, 또 빠지면 또 들어 올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3전도 아직 그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쌍두마차가 네, 발표를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증시 하방은 일단 지켜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폭락이 없는 한, 네, 없는 한. 자, 종목군들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수는 그렇죠. 한번 지수는 한번 보면요. 지수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45일선이 이때는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해서 갔던 의미 있는 구간이었다면 이때 45일선이 박살나고 이 자리에 첫 번째 오면 저항이에요. 저항 45일선이나 60일선 내려와서 맞을 확률이 높겠죠. 올라와서 맞고 밀렸다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잘 버티고 있다. 원래는 이렇게 가서 하락 N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이쁜 모양일 것 같은데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더라. 코스닥은 단기에 상승의 폭이 커서 이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기면서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박스권을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죠. 주봉으로 보면 코스닥은 뭐 아직 오른 게 없으니까 이 구름대 중반 920포인트까지는 어찌어찌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이 구간이 저항이 굉장히 강한 자리입니다. 쉽게 뚫리지가 않아요. 뚫리지가 이번 주에 양봉으로 마감을 시켜 놓고 이렇게 한번 떠서 여기까지 주고 다시 빠지는 그림으로 가는 게 좀 더 이쁘지 않을까. 위로 간다라는 생각은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고 있다. 코스피가 위로 간다라는 생각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SK 하이닉스부터 볼게요. SK 하이닉스의 의미 있는 자리 일봉으로 보면 여기 21선 21선을 넘어가면서 어제 캔들이 주가에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놓고 122평선 저항으로 작용하고 깨졌던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이 맞습니다. 160만원 초반권이나 이하권에서 내려오면 충분히 네, 매수로 받아도 되겠다. 이제는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삼성전자는 닉스보다 훨씬 세죠. 21선 아래로 깔고 121선을 딛고 올라왔으니까 훨씬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전은 올라가게 되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 마땅히 매매를 좀 못해서 전자닉스는 원래 더 강했던 종목이었죠. 근데 자사주와 주주 환원이 메인이 되다 보니까 닉스가 탄력이 그러니까 전기가 탄력을 좀 잃었고 SK 스퀘어는 상대적으로 그 전에는 탄력이 닉스보다 더 컸는데 자사주의 직접 매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아니다 보니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전익으로 보는 게 맞겠다 보여주고요. 반도체 봤으니까 소부장 보면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올랐어요. ETF 중에 많이 올라서 이렇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지면 떨어질 때 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먹어봤자 많이 못 먹으니까 올라가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은 기다리는 게 좀 좋겠다. 단기에 N자로 일단은 올라왔단 말이에요. 모든 게 N자로 올라오고 하락으로 한번 저항 가다가 바로 못 가면 한번 빠지겠죠. 하락 N자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게 맞으니까 차라리 하락 N자를 기다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친환경 종목군들 좀 보면 OCI 홀딩스 뭐 반도체 소부장 ETF 보다는 더 좋죠. 탄탄하게 움직이는 거. 여기 저항을 일단 뚫고 올라왔는데 얘도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여기 저항이 첩첩산중이라 위로 바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로는 좀 사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SK 이터닉스 추천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수익 내고 오늘은 매매 안 했는데 이터닉스 하고 그 다음에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어제 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 빠졌을 때 들어가가지고 뭐 일부 홀딩하면서 종목 오늘 일부 고점에서 매도하고
일부는 가지고 좀 넘어가는데 어제도 그랬잖아요. 추세를 돌파해서 잘하면 올라올 수도 있다. 신재생 쪽으로 이슈가 터지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정 부분 물량 그냥 홀딩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CS 윈드라든지 몇몇 종목군들도 바닥에서 꿈틀꿈틀 되긴 하는데 폭력은 아무래도 태양광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까 그치만 다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ESS, LNF를 탑픽으로 보는데요. 오늘 매도를 좀 일부 했습니다. 반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보면 좋겠죠.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요거 올랐다고 다 올랐겠냐. 빠졌다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중소형주가 정말로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올라간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렸겠습니까? 피눈물이 있는 차트잖아요. 이거 다 그 매물소화하고 가야 되는 그게 있어서 신고가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하고 방식을 달리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소부장들 좋은데 차트로는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가 않아 가지고 소부장들 일단은 뒤로 제쳐놓고 자 알테오젠 잠깐 볼까요? 알테오젠도 지금 나름 잘 버티네요. 나름 잘 버티는 것 같다 정도. 참 이것도 기가 막히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박스권이 있었죠. 여기 박스권 구간 여기에서 일단 이탈하고 하단에서 지지가 되니까 오늘 아일랜드로 굉장히 또 강하게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이 21선을 기준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SK 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있으니까 얼토당토하게 참 대한민국 증시 이런 거 참 잘하는데 SK증권을 좀 상한가 보내는데요. 뭐 말도 돌더라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면 SK증권이 갈 것이다. 아니 삼성증권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삼성증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대규모 숏배팅을 쳐버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하고 이 차이를 보면 얘가 이번에 수수료로 많이 가져봐야 한 200억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성공보수 싸게 사면 한 100억 정도 가져가면 한 300억 정도 벌지 않겠어요? 40조에서. 음, 근데 얼토당토 않았다. 이걸 가지고 삼성증권 이야기를 하면서 올리는데요. 지금 증권주들이 평균적으로 다 좋지 않아요. 증권주들이 좋지 않아. 그 이슈로 나홀로 예를 들어서 그 대장의 미래에셋도 저 밑에 처박혀 있는데 나홀로 삼성증권이 올라간다. 10중 8구 다 떨어집니다. 발표 나와서 올라가면 절대 추격 매수 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LNF 했고, 뭐 BHI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LS라는 종목 구리 쪽인데요. 최근에 전력 인프라 쪽은 잘 안 가죠. 이렇게 잘 안 가는데 설사 떨어지더라도 LS는 구리 쪽, 원자재 쪽은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게 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좀 부담되고 이런 자리가 역사적 그 신고가를 친 구간, 그러니까 고점을 아니구나. 엄청나게 올랐구나. 엄청나게 올랐네요. 근데 이게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와서 사실 이게 15만 원에서 100% 분이 올라온 게 아니라서 저는 여전히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떨어지면 매수 관점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관점에서 뭐 구리에 KBI 메탈도 있는데 가볍긴 한데 차라리 실적 나오는 LS가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에너지 했고 최근에 SGC 에너지 오늘 이제 어제 빠지다가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매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싸게 지켜봐야 되는 건데 한국의 데이터 센터 네오클라우드 관점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요. NHN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투자 경고
그 다음에 투자 주의 막 걸리잖아요. 이런 종목이 나중에 한번 급락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런 구간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매수로 볼 것인지, 시장의 하나의 주도주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된다. 잘 지켜봐야 된다. 떨어졌을 때 발이라도 한번 담가 보려면 계속, 내가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체크하고 봐야 된다. 왜냐면 시장에서 시장 대비 강하고 신고가 위에 있는 종목군들은 나름 이유가 있고 강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겠죠. 콜마도 사상 최고가 돌파하고 나서 그 지점에서 일단 길쭉 반등은 하잖아요. 여기서 추가로 더 얼마나 많이 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러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바닥에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한 게 IT생 글로벌인데요. 저도 NXT에서 좀 사다가 짤짤이 하다가 좀 일부만 좀 들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좀 처음에 샀던 거는 아닌가 하고 두 번째 사서 그냥 이거는 지금 쭉 들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바로 위에 저항이라 내일 아침에 제 생각은 좀 밀릴 것 같은데 밀렸다가 한번 트라이 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냐. 트라이 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MLCC 관련된 사막 콘덴서인데요. 이것도 단기에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올려놓고 여기서 N자로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122평선 근처에서 보는 전략으로 한번 체크해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분명히 대장주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키워드가 현재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간에 뭐 제재와 뭐 이런 견제가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대장주로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저는 뉴스를 상당히 좋게 봐서 뭐 상한가까지 근처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좀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지? 국내 유일의 그 완제품까지 자체 밸류 체인으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에이럭스가. 그래서 드론 이슈가 나오면 또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상장했을 때 저가 구간에서 골파고 올라오고 거래가 살짝 들어왔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 이것도 괜찮은 선택지일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의 시장은요, 주도주는 분명 존재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러나 예전만큼의 그 엄청난 폭발력은 여전히 10%니까 폭발력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이다. 올라가더라도 이게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고 이 이슈로 이렇게 올려만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닉스가 만약에 이 구간에 온다면 얼마나 또 매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올라도 박스권 이렇게 간다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아무튼 이런 점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